오늘은 20, 30대의 건축사를 딴 젊은 건축사들의 취득 후의 진짜 경험을 인터뷰 형태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졸업해서 설계사무소 다니다가 얼마 전에 개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건축회사에서 근무 중인 7년차 건축사입니다. 지금은 공간 운영 하나 조금만 하고 있고 백수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획부터 실시 설계랑 현장 관리 이런 모든 과정을 그냥 직접 도맡아서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개업을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따고 나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건축을 좀 더 깊고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전문직에 대한 로망도 있고 내 이름 걸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계기가 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도전을 했죠.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다들 아뜰리에를 갖고 아뜰리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은 따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따야지 뭔가 이 건축업에서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땄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목표가 되게 명확했어가지고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걸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었죠. 그냥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땄습니다. 제가 23년도에 따가지고 국제 나이가 29이었던 걸로 기억. 29살. 네. 한국 나이로 34살 때 딴 거 재작년. 그럼 그게 만 나이로? 만 나이- 32살이죠. 32살에 건축사를 따셨구나. 저는 이제 시험을 4번 총 2년 동안 받고 만 29살에 취득했습니다. 저는 31살에 취득하고 33살에 개업을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설계만 했기 때문에 매뉴얼에 맞게 설계만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준비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건축사 공부하면서 건축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검토 속도나 손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사 따고 제가 달라진 어떤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고 또 제가 건축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기대했던 부분은 한 1년 정도의 준비만 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고 개업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의 현실 속에서는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대신 저는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긴 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나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이제 회사에서 건축사 수당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랑 명함에 한 줄 넣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히 인생이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죠. 이게 전문직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사무소를 개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를 보증해주는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었고, 그 외에는 실은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주변이라고 하면은 회사나 아니면 가족들. 네. 가족들. 네. 그쵸. 가족들,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특히.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도 건축사를 취득했을 당시에 있던 회사에서는 수당을 줘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직을 했더니 수당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직을 하기 전에 반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 건축사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느낀 점은 건축사가 부자가 되게 해주진 않지만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따고 나서 그 몇 달 뒤에 연봉 협상을 했었는데 별 효과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수당만 빼고는 딱히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연봉에는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저는 그때는 이제 비과세로 30만 원 자격증 수당을 줬었어요. 매월 받았나요? 네, 매월 받았으니까 연으로는 360만 원 정도 네, 연봉이 올랐었죠. 근데 개업을 하고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당을 챙겨주는 회사였어가지고 연봉은 조금 올랐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챙겨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건축사를 이용해서 뭔가 크게 이렇게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충분히 도움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건축사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자격을 내가 가짐으로 저에게 조금 주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법규 검토라든지 좀 전문적인 일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직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이직을 실질적으로 건축사를 따고 많이 점프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점프라고 하는 게 혹시 뭐 설계사무소에서 더 좋은 설계사무소를 간다는 어떤 그런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뭐 건설사나 대기업의 건축 파트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후자의 개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가 시행사나 건설사나 이런 쪽으로의 점프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실은 설계업에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건축사의 유무가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직을 한 게 아니라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건축사가 없으면은 이걸 아예 할 수조차가 없어서 그렇죠. 네, 시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사가 있으면은 뭐 심의위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어차피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커리어에 정말 깊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긴 한데, 저는 이제 대형 사무소를 다니다가 다시 아틀리에로 이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개업하기 전에 조금 경험을 더 쌓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봉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누가 봐도 얘는 건축사가 있으니까 뭐 좀 속된 말로 뽑아먹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았을까. 제가 뭐 입장을 바꿔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아틀리에를 이직할 때는 방해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설계사 말고 대기업 내 설계팀이나 뭐 시행사, 자산 운용사 이런 데 갈 때는 좀 쳐주는 것 같아요. 예로 그 MBC에서 저번에 설계직 모집했었는데 아예 건축사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쳐주는 것 같은데, 설계사에서는 그다지 막 이직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실무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기초를 한 번 더 다졌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취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직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대형 회사 같은 것에서는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고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건축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가치 있게 쳐주는 분위기였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건축사를 취득하고 아뜰리에를 이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뜰리에에서는 이력서를 받을 때 이렇게 건축사가 있다 하면은 몇 년 일하고 배우다가 개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강하게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는 뭐 건축사가 뭐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사실 그 규모가 많으니까 그냥 노력했다, 저 친구는 노력할 줄 아는 친구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플러스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지만, 작은 데서 오히려 경계한다. 네, 경계 인원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소통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형 사무소에서만 경력이 있었고 경력이 한 5년 6년 차 정도밖에 실무가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프로세스나 이제 법규나 디테일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를 이제 관에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시공사와도 이런 부분을 좀 그냥 타월 없이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을 받고 저도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풀어나가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요즘에는 현상 설계도 하다 보니까 끈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큰 회사에서 현상 설계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지쳐도 일은 굴러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한 명이 멈추면 그냥 프로젝트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겨서 일을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끈기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개업을 준비하다 보면서 깨달은 건데, 일단은 실무적인 능력으로는 툴 중에 이제 레빗을 잘 다루는 게 앞으로 이제 미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레빗을 사실 잘 못하는데
주변 1인 사무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효율성이 사실 막 아무리 CAD를 잘하고 뭐 스케치업하고 뭐 다른 툴들을 다 잘해도 레빗 한번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직원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물론 제가 이제 커지면 레빗을 잘하는 직원을 뽑으면 되지만 처음엔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래스하퍼도 레빗에다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하는 게 뭔가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작업 시간을 레빗이 많이 줄여주는데 그래스하퍼도 이제 거기다 더 줄여주고 후에 이제 좀 AI가 더 발전을 한다면은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뭔가 레빗, 그래스하퍼, AI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일의 시너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건축사 시험에서 실무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툴적인 부분은 아니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건축사 공부했던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말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다 정도? 그런 능력이? 이것도 이제 개인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는데 저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초점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이 건축사 공부 외에도 이제 레빗이나 그리스오퍼드 어떤 프로그램 툴을 자신의 강점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어쨌든 경험과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고 연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생성이 되지만 이런 자신의 강점은 자신이 추가로 시간을 더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이게 연차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연차라면 이제 당연히 좀 툴을 잘 다뤄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연차가 높아질수록 실은 소통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결국에 모르는 거나 어떤 내가 찾아야 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미리 해보는 이제 선임들이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갈 때 물어보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스스로 찾아보고 이제 계속 공부하는 그 정도의 어떤 호기심 같은 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건축사 따면 인생이 바뀌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업을 했으니까 많이 바뀐 편인데 일반적으로 개업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신의 그런 뭐 커리어를 위해서 땄다고 했을 때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계획에서 선택지가 하나는 더 생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길이 한 개만 있던 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 차이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굳이 뭐 그 한 가지 길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뭐 없어도 사실은 그게 무리가 없지 않나. 공감합니다. 설계사에서 이제 나는 뭐 설계사 재밌고 일이 뭐 마음에 든다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이거 너무 쉬웠나? 있으면 좋지만 드라마틱하게 뭔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냥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길 뿐이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크게 작용을 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대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려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대형 사무소에 비해서 아무리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해도 그 보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본인의 경험상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인생이 바뀌나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저의 경우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생 바꾸는 데 있어서 건축사는 필요한 자격증이었습니다. 이 바뀐 모습은 한 5년 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지금 아주 젊은 나이에 건축사를 딴 건데 본인 경험상 건축사를 따면 인생 바뀌나요? 지금 저는 실은 지금 제 상황에서의 답변은 바뀌지 않는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40대나 50대에 받으면은 이 연차가 조금 쌓이면은 또 이 분야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능력도 저연차 그리고 고연차 달라지는 것처럼 건축사라는 것도 저연차 고연차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이직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차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쌓아왔던 게 언젠가는 보여지는 때가 올 때고 그때는 또 그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되게 멀리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종합해가지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인생이 많이 바뀔까요?
정말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사업을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전보다 확실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건축사라는 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신감과 성취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과 태도가 이어져서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런 내면적으로는 분명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하고 난 제 느낌은 건축사 자격증을 물론 저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현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건축 실무에 있어서는 건축사 자격증은 그야말로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의 과정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거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던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본인이 다룰 수 있는 툴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마감을 위해서는 몇 개의 툴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툴의 개수와 마감을 위해 필요한 툴의 개수, 이 공백을 메꾸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스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실무에서는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자격증의 유무를 떠나서요. 일단 전연차 여러분일수록 빠르고 정확하고 차별화된 모델링 실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10분 만에 돼지콘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래 돼지콘타가 약간 노가다성 작업이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바로 실질적인 실력이 상승되는 방법인 거죠. 진짜 예전처럼 또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는 이득이 되는 내용밖에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 채널에서 유례없는 좋아요와 싫어요의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요에 100% 몰려있는 영상이에요. 바로 이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들어가서 저장이라도 일단 해놓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과 같이 건축 현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풀어낼 게 매우 많거든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라이너 모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